202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입니다. 세 번째 지문이고요. 요 가나 두 개 있는 복합 지문. 뭐 전반적으로 읽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문제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 하여튼 킬러 문항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봅시다. 조선 왕조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 이게 경국대전에 법전에 이제 신분제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신분을 양인과 천인, 이거 그거네요. 그 수능 완성에 있었던 거네요. 그죠? 신분제에 대한 얘기. 어,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였다. 양인 아니면 천인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뭐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그 역을 담당했다. 그 양인은 이제 대신 이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 군역 이런 거 의무가 있었고, 얘들은 천인은 의무가 없었습니다. 의무가 없고, 이런 어떤 그 뭐 납세 군역보다 더 센 거네. 그죠? 천역을 담당했다. 어떤 관료 집단을 뜻하는 양반. 이게 양반은 또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관료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관료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양인 중에 관료가 안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제끼고 빼고 양반이라 그러는 거지.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이거 봐봐. 이 양반의 군역 관료 집단이 이걸 군대를 안 가. 그죠?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 중에서 양인 중에서, 응? 양인 중에서 관료가 된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응?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양인이 천인 빼고 양인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양반은 말 그대로 뭐 관료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중인은 뭐 그냥 일반적인 중인, 뭐 기술자 이런 거죠. 그럼 상민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으로 이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어떤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화되었죠. 법적으로 이제 다 없어진 겁니다. 철폐하기 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이 증대와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이제 분화가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분화가 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쌀이 많아가지고 대농, 응? 지주, 그다음에 뭐 상공업 발달해가지고 공장 같은 거 해가지고 칼을 잘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죠? 돈 많이 버는 사람, 상인들 뭐 이런 거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하던 노비, 이거 천인에도 다양한 어떤 뭐 신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다. 속량이 뭐냐면은 그 합법적으로 노비로 벗어나는 거, 아니면 그죠? 도망치는 거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노비가 점점 줄어들었네요.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 아까는 뭐 경국대전이었죠. 경국대전이었는데,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그러니까 노비가 이제 벗어날라 그러면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뒀다 그래. 법적으로 뒀네. 속량을 제도화했다. 백량 내면은 야 노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주인한테 백량을 주면 속량 벗어나도 된다. 이는 국가 재정의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이 양인 납세자, 그 양인은 뭐 돈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납세도 하고 군역도 하고 양인, 그죠? 이득인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양반, 중인, 상민에서 상민 쪽으로 하겠지. 중인은 양반과 상인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뭐 자식이 일반적으로 중인이죠, 그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중인도 있지만 뭐 그런 어떤 중인들, 납세자로 뭐 전환한 것이, 그죠? 유지보다, 그러니까 국가로 봐서는 얘들 노비들이 그냥 막 그 어떤 다른 개인에게 소속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양인 납세자가 돼 가지고 세금 내는 게 훨씬 국가에 이득이니까
전해가지고 유리했기 때문에 이제 송량 제도를 널리 시행했다. 그죠? 100냥만 내면 그냥 양인해줄게. 그다음에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거 뭐 노비를 뭐 반목에 살릴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죠.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뭐 얘한테 100냥 내면은 그냥 가라. 그렇게.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 얘들이 성장한다. 경제적으로. 그죠? 물론 다 성장한 건 아니고 돈을 좀 많이 번 상민들이 있겠죠. 상민에서는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유학 직역,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뭐 유학 직역 의무로서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니까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거, 그죠? 음.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나도 어떤 뭐 명예 같은 걸 얻고 싶은 거죠, 그죠? 양반 직역 이런 걸 얻고자 해가지고 뭐 양반 흉내를 내는 거죠.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다. 일반적으로 뭐 벼슬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벼슬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관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관료가 되면 양반이 되는 거고 이 관료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급 관료 중인 아니면 뭐 관료 아닌 사람들 계속 공부 유생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들 응?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지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그죠? 유생 그러니까 유학은 뭐냐면은 관료가 안 된 사람 관료가 된 사람은 양반 거죠. 그러니까 중인이나 상민은 그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된 거지. 응? 안 된 거지. 그죠? 진출하지 못하고 가리키는 직역으로 이제 굳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죠? 유학이라는 게 호적상 유학.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학이 되면은 군역이 면제가 되네. 상민층이 원하는 직업이겠다. 상민들은 돈이 있으면 이게 되고 싶은 모양이지. 그죠? 그리고 군 특권, 군역 면제, 군 면제 되니까 상민층이 원하는 직업이겠다. 호적상에 이제 유학이 되면은,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학이 되면은 군역이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양인들이 다 이제 납세하고 군역을 다 했는데 양반이 군역 면제가 된다. 라고 이제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그 지들끼리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유학도 응? 군대 안 가도록 그죠? 그럼 군대 누가 간 거야 그러면? 어쨌든 유학이 되면 군대를 안 간대. 군역 면제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상민층이 군대 안 가려고 그러겠지 뭐. 지금도 군대 안 가려고 막 그죠? 그런 사람도 많죠.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음. 그러니까 유학을 획득하면은 양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는 거는 초반에는 관료 집단이었으나 그죠? 어? 이제 세습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 관료 집안의 아들 얘가 그 과거에 안 됐어. 그러면 뭐 중인이나 상민이어야 되는데 세습을 받아가지고 양반이야. 그죠? 양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관료였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해가지고 관료가 돼야지 양반이 되는 건데 그냥 세습적으로 양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군역 면제가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야 양인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 다 졌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조선 초기에 그죠. 조선 초기에는 양인들 다 군대 가라라고 했는데 좀 이제 굳어지면서 이제 사살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관료는 군대 보내지 말자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얘들이 이제 그 관료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과거에 못 붙었어요. 그런데도 그 세습을 줘가지고 양반이라 칭하면서 군대를 면제시켜 준 거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상민들이 돈 좀 그걸 이제 부조리를 보고 있던 상민들이 돈 좀 벌었어. 그럼 나도 유학이 돼가지고 군대 면제 받고 싶다. 이래 된 거죠. 호적상의 유학 이름 올리면은 군대 면제가 되므로 상민층이 원하겠죠. 돈 있는 모든 돈이 있든 없든 다 원하겠지.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된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온전한 양반은 또 아니네. 유학 직역 획득, 그러니까 뭐 족보에 이름 올렸다든가 그 족보를 샀죠. 족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올리고 막 이런 막 족보를 막 만들면 되잖아요. 응? 그 어떻게 뭐 DNA 조사를 할 거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 족보가 막 족보를 사고 막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학의 직역 획득을 합니다. 어쨌든 얻었어. 근데 그게 이제 온전한 양반이 아닌 거지. 응. 아니었다. 당대 양반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반 집안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자타공인 양반이네라고 하려 그러면은 유교적 의례를 준행을 하고 행실에, 그죠? 보통 행동에 문중과 족보에 이제 편입, 근데 누구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 이름 올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한 거야. 그 제사도 지내고 막 뭐 절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쌍,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양반 할래, 족보도 사고 족보에 이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죠. 양반 행세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양반이네 이렇게 했답니다. 이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그죠?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유학 직역을 샀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유학 직역은 어떻게 봤습니까? 유학 직역 획득하는 방법은 호적상 호적을 샀겠지 뭐. 호적을 사가지고 아니면 뭐 남의 호적에 이름 좀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겠지. 이거 모방하는 거죠. 이게 준행을 따라하고 의례 같은 거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와 양반이 에헴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서 양반이 됐다. 그러면은 저 사람 양반이니까 군대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원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 양반이니까 군대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법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민증에 뭐 이렇게 양반으로 뭐 세게 져 있다거나 뭐 노비라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뭐 그 마을 사또가 그냥 이 사람 양반이니까 그냥 군대 안 보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는 모양이죠.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의 상한선, 그러니까 뭐 중인 상민 요 상한선 이 근접한다. 거의 비슷해진 거지.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진입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가 자꾸 늘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균형 자꾸 군대가 자꾸 균형이 면제되고 자꾸 줄어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만 해먹고 싶은 거지.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하지 마라고 했는데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해, 뭐더 하고 싶었겠죠 사람들이. 유학의 증가, 유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학이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 그러니까 돈은 좀 있는데 상민층, 그죠? 돈을 번 상민층이 나도 양반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지들 보고 이제 유학 직역을 얻어가지고 유학이 되는 거죠. 유학은 뭐냐? 일단 관료는 아니에요, 그죠? 관료가 되려면 벼슬을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붙어야 되는데 벼슬이 안 된 거야. 아니면 벼슬이란 것도 과거에 붙지 않더라도 하급 관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시키면 되죠. 그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만 보고 그냥 바로 뽑은 거죠, 그죠? 그렇게 했겠지. 뭐 시험도 없었고 하급 관료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학의 증가는 이런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막 이런 게 막 유학이 막 늘어나는 거지.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들이,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대 시대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법이 막 그냥 뭐 사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있죠. 그죠? 봅시다. 뭐 내용은 뭐야? 1년의 개혁? 여기구나. 이건 아닙니다. 봅시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죠. 과거에 붙어가지고 일단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나뉘잖아요. 양인이.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중인이든 상민이든 어쨌든 과거에 붙으면 양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웠답니다. 그게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7세기 유형원, 이런 상황에서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서 19세기는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의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 제시론, 개혁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유형원과 정약용. 이게 이제 유형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정약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주의. 도덕적 능력주의가 뭡니까? 아, 저 사람 윤리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네. 도덕적으로 능력이 있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 유학 사상을 많이 습득하고 유학에 그 관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동들을 많이 하면 뭐 도덕적 능력주의가 도덕적 능력이 높다는 얘기겠죠. 이거 개최해가지고 개혁하자, 개혁하자. 왜냐면 양인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뭐 양반이든 중인이든 상민이든 다 이제 양반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붙어가지고 양반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중인이든 상민이든 잘 과거에 붙지도 잘 못하고 양반만 해먹더라.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개혁을 하자. 도덕적 능력주의. 이거 과거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주의를 보고 사람을 뽑자. 개혁을 하자. 어떻게? 유형원의 얘기가 나오네요. 유형원은 판결록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성리학적 가치에 따라서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러니까 유학, 뭐 유교걸, 유교남 이런 것도 유교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전 나라가 윤리적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유학의 목적이죠. 유교의 목적입니다. 응? 통치를 잘하고 또 통치받는 사람들은 또 말 잘 따르고 통치도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잘하고 그것도 통치받는 사람도 잘 따르고 이런 식의 이제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지. 안정적인 국가가 흐르도록 하자. 그게 이제 성리학의 유학이죠. 유교잖아요. 그죠? 그게 막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유교거리라고 나쁘게 보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가치들입니다.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자.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현설이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뭐 유럽에 비하면 뭐 그런 거죠. 뭐 종교 뭐 기독교적 관념에 따라 기독교도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죠. 윤리적으로는 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것들이죠. 뭐 이웃을 사랑하라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뭐 좋은 얘기들만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들 그런 시대 비슷한 거죠. 어쨌든 도덕적으로 살자라는 게 이제 유학의 개념이고, 신분 계속 봅시다. 신분 세습을 비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분 세습이 원래는 안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인이면 뭐 양인, 중인, 상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양인, 중민, 상민 또 나눠지면서 양반 얘들은 계속 양반이야. 관료 집단인데 얘들이 막 자기 아들이 과거에 붙지도 않았는데도 막 이런 혜택을 받고 막 이 판이 중인은 계속 중인이고 상민은 계속 상민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양천제가 였는데 야 노비제 폐지하자. 그러니까 뭐 양반, 상민, 중인 이걸 뭐 이렇게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노비제만 날리자. 천인 이건 날리자. 그러니까 양천제라 그래가지고 양인과 천인에서 천민 중에 노비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 있었죠. 노비는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 그러니까 천인 중에는 다른 어떤 게 있습니다. 노비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노래하고 다니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천인이었죠. 백정 소 잡는 사람들 그거 다 이제 그 천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노비였다. 천인의 대다수가 노비였다. 어쨌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고, 또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 이와 같은 직업들을 철폐하자. 광대를 없애자? 그럼 뭐 누가 웃겨주지? 어쨌든 이런 거 철폐하자. 노비제 폐지 주장하고, 산업공상, 선비, 농사, 공업, 상업의 사민 4개 민으로 구성해가지고 편성하고자 했다. 노비제 없애고 선비,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공업 하는 사람들, 상인, 그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누자. 응? 뭐 양천제 이런 거 가지 말고 그는 과거제 대신에 공거제, 이게 뭐야?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 아, 이제 과거 시험 보지 말고, 음? 유교 경전 누가 많이 외우나 그게 아니라 공거제 추천해가지고, 야, 그 사람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더라. 도덕적 능력주의, 그죠? 도덕적으로 착하더라. 그 사람 참, 야, 그 사람 뭐 배울 만하더라. 어? 선발했고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에 그 뭐 도덕적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만 모아, 착한 사람들만 모아, 응?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뭐 못된 사람들 다 빼고, 그죠? 훌륭한 사람들만, 도덕적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 어떤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켜가지고 최소 학식을 확인하여 해가지고 뭐 글을 읽어서지 않으면 머리가 좀 돌아가네. 응? 확인해가지고 관료로 임명하자. 응.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시험 보지 말고 추천하자, 추천. 응? 이렇게 본 거지.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 응? 뭐 경상도 뭐 몇 명, 뭐 전라도 몇 명, 충청도 몇 명 이런 식으로, 강원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향촌 사회의 풍속도도 이렇게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한테 뭐 벼슬 주고 관료 주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도덕적이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도 다 전부 다 이제 도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었죠. 누구였냐? 그죠? 유형원이죠. 유형원. 이 사람 생각이었다.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신분제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민이, 사민이 뒤섞여서 하는 것을 이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농공상별로 구분해서 거주하자 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재편을 구성했다. 좀 특이하죠, 그죠?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선비는 선비끼리, 농사는 농사끼리, 공업하는 사람들 공업하는 사람들끼리, 상업하는 사람 마을을 따로 살자. 약간 공산주의 개념인데 이에 맞춰 사 집단을 재편성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부러워하는 게 없으니까 사 이건 이제 사를 좀 집단을 좀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한다. 얘도 마찬가지. 어떤 뭐 많이 외운다, 유교 경전을 많이 외운다 그게 아니라, 그죠? 공자, 맹자 이런 거 다들 외우는 그런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 얼마나 이제 사람이 어떤 인성이 좋은가, 그걸 추천해가지고 얘도 추천한다 그랬잖아. 공거제 추천은 똑같네. 예, 해가지고 일단 선사를 선발한답니다. 얘도 뭐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해가지고 교육시킨다 그랬는데 여기는 선사라고 하진 않았네. 하여튼 정약용은 선사라고 이제 단어를 만들었고 선발하여 일정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서 관료를 선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거 좀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네. 사들만 모여 살잖아요. 선비들 모여 사는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사니까, 맞죠? 선사가 더 많겠지. 그래서 관료들이 더 많이 뽑히겠지.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서도, 이런 마을에서 농민 마을, 상공인 마을에서도 선사 선발의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그 노비는 안 되고 노비 이외에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이나 상공인에서 그 중에서도 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사집단으로 넣는다. 진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부 다 살을 하고 싶어 하죠. 신문제 동료가 일어난 이유도 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살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농을 하고 싶어요. 상을 하고 싶어요. 공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었죠. 전부 다 살을 하고 싶어 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뽑자. 물론 노비 위에, 얘는 노비는 폐지를 주장했는데 유형호는, 얘는 노비는 있다고 본 거네. 노비 외에서 사집단을 진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유지네, 유지. 노비 유지. 정약용은 노비제를 좀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사를 뒷받침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되네요. 그죠? 봅시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얘들 사회 지배층이랍니다. 사는 를 주목했다. 위형원은 다스린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천하 이치로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배층인 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민중에서 좀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이제 다스린 자 사가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유형원이 신분 세습하지 말고 도덕적 능력으로, 그죠? 도덕적 능력으로 노비지다 다 폐지하고 사는 공상, 이게 지고권 분리해가지고 너 농사 지을래 사할래 공할래 상할래 골라 봐봐 이래가지고 하고, 그죠? 또 공고제를 통해서 이제 뽑아내자. 이제 관료를 뽑아가지고 관료를 뽑자. 그죠? 관료 뽑자. 그러니까 산업 공상 중에서 전부 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관료를 뽑는다. 그죠? 여기서는 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없었네요. 여기서는 유형원에서는, 그죠? 여기서는 사에서 많이 뽑자라는 얘기 없었고, 정약용에서는 이제 산업 공상 중에서 사에서 많이 뽑히는데 농상공에서도 티오를 주자 라고 했고, 노비제는 폐지, 요즘 노비제 유지. 그죠? 그런 차이가 있었다. 유형원은 이제 다스린 자 사, 그 다음에 다스림 받는 민, 명확히 구분하자. 그랬고, 이제 산업공상 누구든 간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은 사가 된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세습은 여전히 비판했고,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고, 또한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을 전부 다 사에 집중하기로 했구나. 둘 다. 얘도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정약용은 대놓고 사에서 많이 뽑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특별히 사에서 많이 뽑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집단에 얘 사집단과 얘 사집단이 다르네. 그죠? 응? 얘는 사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집단은. 여기는 사는 공상 중에 사가 있네. 사는 공상 중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모아놓은 게 사잖아요. 그죠? 근데 사였다가 농으로 갈 수 있나? 공으로 갈 수 있나? 상으로 갈 수 있나? 사에서? 농공상에서는 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사에서 농공상으로 갈 수 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려가라.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내용은 없었지만 유추? 어쨌든 계속 봅시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어떤 경제력을 집중시켜 주고, 그래야지 이제 도덕적으로 실천도 잘하고 하긴 하니까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사집단에 들어가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 차등 유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사회 지배층을 하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세습되고 양반들이 세습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좀 전반적으로 좀 잠깐만요. 이러지 말고 전반적으로 좀 재편을 해가지고 도덕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 신분제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죠? 유형원이나 정약용이나. 문제 봅시다.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겠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되었다.
속량이라는 얘기가 이제 속대전에 있었고, 그죠? 속대전에 속량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납세자, 양인 납세자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국가 재정으로서는 이제 유리하다. 응? 그죠? 국가 재정으로서는 유리하다. 어디 한다? 속대전, 속량, 국가 재정 유리. 응. 그죠? 납세 의무. 응. 지게 되었다. 뭐 양인 납세자. 그죠? 양인 납세자. 내용 일치였고, 경국대전 반포 후에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이에서 이제 양인과 천민이 있었는데 지금 양반, 중인, 상인으로 나눈 게 뭡니까? 사회적입니다. 사회적.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 다 같은 양인이에요. 음. 법적으로는 두 개였고 사회적으로는 나뉜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죠? 그래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갑오개혁 되면서 다 철폐가 된 거지. 법이 날아갔다. 그죠? 법이 날아간 겁니다.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뭐 법적 신분제는 두 가지였죠. 양인, 천민 두 가지였고 사회적으로는 양인이 세 가지로 나뉘었다. 그렇죠? 양반, 중인, 상민으로.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이라 그랬죠.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을 해주는 길을 택했다. 조선 후기 양반 중에 몰락한 양반들이겠죠. 몰락한 양반, 관료를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 노비를 이제 양인으로 풀어주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맞고.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아니죠. 이게 작동하니까 유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게 작동하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유학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게 신분 체제가 여전히 작동하니까 유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작동 안 했으면 유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조선 후기의 상민이 유학 직역을 얻었다.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유학 직역만 얻는다고 될 게 아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럼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유교적 의례를 준행하고 막 제사 지내고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돌아가셨던 날 제사 지내고 뭐 문중 족보에 이름 올리고 뭐 이런 게 좀 형식적인 어떤 양반인 척을 해야 했다는 거죠. 맞고 그죠. 양반 직영만 얻어갖고 될 일이 아니다. 뭐 답 4번. 내용 일치네요. 별로 어렵지 않았고. 13번. 1년의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년의 개혁론이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요. 그죠?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1년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유형훈과 정약용이. 이 유형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약용에 대한 내용. 두 개의 뭐 공통점과 차이점. 그죠? 그러면은 1년의 개혁론이니까 둘 다 유형원, 정약용 둘 다 얘기하는 거겠네. 봅시다.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죠? 적합하지 않는 특정 직업군이 뭐였습니까? 뭐 광대 이런 거 직업군 철폐하자. 그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네. 그죠? 유형원은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 그죠? 여기네. 향촌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죠?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분배하면.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선발 인원은 이 어떻게 뽑습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럼 나도 도덕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도덕적이 될 거고 그러면은 뭐 도덕적 기풍이 이제 진작이 되겠죠. 그렇죠? 지방에도 넌 뭐 니들은 안 뽑아라고 하면 막 도덕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3번 정약용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집단
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그렇죠. 정약용이랑 뭐 유형호도 마찬가지고 사회에다가 몰빵하자. 경제력과 정치권 권력을 집중시켜 몰빵하자. 두 사람 다 그랬잖아. 두 사람 다. 응? 두 사람 다 몰빵하자. 뭐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 엄격하게 유지. 응? 물론 뭐 유형호는 뭐 노비제 없애자 그랬고 얘는 정약용은 노비제 유지하자 그랬지만 어쨌든 크게 봐서 사집단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몰빵하자는 얘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약용은 좀 선택가 맞나?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자.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있었죠. 행정구역 개편 방안. 산업공상 따로 살자. 그죠? 너는 강남에 살고 너는 강북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정약용. 그 다음에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에이 모두 시험 안 치고 추천으로 뽑자 했잖아요. 얘는 공거제, 응? 유형원 공거제. 얘도 마찬가지 그 추천으로 그죠?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자. 모두 시험을 뽑자. 추천 그죠? 추천서. 그죠? 이게 이래 되니까 뭐 추천하니까 이러니까 비리가 나타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어떤 루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글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의사 만들고 막 로스쿨 가고 막 그죠?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으로 안 가게 추천으로 가게 하면 뭐 비리가 생긴다. 그 시험을 치면 뭐 경쟁이 심화된다. 어떤 게 좋습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결정하시고 14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디귿 기억이 뭐냐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에? 기억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 아니지. 양반층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상민이었는데 내가 양반이 되고 싶어. 온전한 양반이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런 게 필요한 내용이죠. 온전한 양반이 되기 위한 조건들. 그죠? 양반층의 노력이 아니죠. 지키려고 양반층의 노력이 아니다. 틀렸고. 니은은 이런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방안이다. 이러한 양반층은 뭐냐? 노력을 그러니까 진이 못하게 하려고 양반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방안이었나? 니은이 뭐였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한다. 이거 아니잖아. 응? 양반들이 그러니까 막 그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 정책을 내놓은 게 야 사에서 더 많이 뽑아.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양방 같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신문이 뭐냐? 산업공상 요 네 가지고 그죠? 뭐 사중에서 관료를 뽑아서 쓴다. 그거였잖아요. 뭐 양반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회신문제는 어떤 뭐 재구성을 원했잖아요. 그죠? 지배층의 지배층의 재구성이었으니까 양반의 어떤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기득권인 이런 사회를 개혁하자 그거였으니까 정책 방안 아니었고. 그럼 기억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학 직역이 막 증가하고 있죠.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문중 족보 이런 것들이 뭐 왜 필요했냐면 온전한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상민들의 노력, 상민들의 어떤 뭐 어떤 자격, 그죠? 이걸 가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온전한 양반이 되는 거죠. 온전한 양반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니은 또 봅시다. 기존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양반의 어떤 기득권도 없고 여기서는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뽑기는 한데 약간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죠?
이 왜 이러냐면 사집단이 일반적으로 지배를 해왔잖아요. 지배층이고 거기서 더 많이 뽑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물리적으로도. 근데 농민과 상공에서도 선사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되게 돼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신분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신분에서 이제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리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걸 깨려고 하는 거지. 이걸 깨려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사를 양반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농공에서 뽑으니까 사를 그죠? 농공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 기존의 어떤 제도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죠. 더 많이 뭐 어떤 사회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더 많이 뽑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지배층이고 사가 거기서 조금 이제 차별을 두는 건 맞는데 뭐 경제력과 뭐 정치력이 집중된 게 맞긴 한데 기득권을 강화했다. 어찌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죠? 뭐 굳이 그죠? 확실히 뭐 기억은 틀렸죠. 네. 기득권을 강화한다. 사집단에서 더 많은 사람을 뽑는다. 기득권의 강화? 뭐그 정도로 볼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양보. 다음 3번. 기억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죠? 확대가 되고 있죠.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 그러니까 맞네. 이게 이 장치가 없으면은 전부 다 온전한 양반이 되겠죠. 이게 이런 조건 때문에 좀 억제가 되겠네. 그죠? 억제한 장치, 오케이.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였다. 능력주의를 통해, 이 능력주의는 뭡니까? 뭐 많이 외워서 달달 외워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쵸? 그러니까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면 뭐 농이든 공이든 상이든 거기서 뽑아 쓴다라는 거지. 그죠?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안 됐다라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야. 전혀 안 됐는데 양반에서만 돌고 돌고 세습이 되고 했는데 이제 요렇게 조금 이제 바꾸면 조금이라도 뽑혀지지 않나 뭐 이렇게 본 거죠. 뭐 크게 뒤집은 건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뭐 사나 뭐 양반이나 뭐 그죠? 비슷비슷하죠. 다만 조금 달라지는 거는 뭐냐? 농공상에서도 이제 뽑아낸다라는 거. 시험을 안 치니까 농공상은 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뭐 다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쓴다. 뭐 그 정도 차이만 있네요. 개혁 방안이라는 것도 대단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름만 좀 바꾼 느낌이다. 그죠? 또 맞고. 4번. 기억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다. 아니죠. 이거 뭐 지금 어떤 요거만 통과하면 온전한 양반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막 이런 어떤 장치로 막 응? 불평등을 심화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좀 과도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죠? 뭐 어찌 보면 뭐 어떻게 좀 긴밀하게 따져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능력주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해서 불평등을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심화가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요게 좀 부드럽고 뉘앙스가 그죠? 이게 맞는 말이죠. 억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설명이 좀 매끄럽잖아요. 이게. 디귿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사회 지배층 인원을 늘린다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이 사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사회 지배층 인원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음,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다음에 5번.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지고 가고. 이유?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자.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위한 장치. 에이, 아니죠. 사거주지에서 좀 더 많이 선발하는 거는 이유는 없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가 지금 어, 정치 권력, 그다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집단에 뭐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어떤 차등은 또 어떤 이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신분적 어떤 뭐 구분을 명확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응? 그런 장치라기보다는 좀 이제 좀 사회 좀 뭐가 집중돼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지배 계층이니까 좀 해주자 이런 개념인 거지, 그죠? 디귿은 좀 애매하긴 하네, 그죠? 디귿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예? 양반과 비양반층 간의 신분적 구분을 없앤다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이 사를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 물론 뭐 신분이 상승하긴 하는데 양반과 비양반층, 그러니까 뭐 일단 여기서 양반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사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만약 양반이 뭐 사라고 이제 크게 봐서 양반이라고 했을 때 비양반층인 농공상을 두고, 그렇죠? 이 얘들도 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뽑았나요? 아니죠. 지금 이 구분은 엄격합니다. 그렇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엄격해요. 구분을 없애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지금 차등 준다 그랬고, 그렇죠? 그 중에서 뽑아 쓴다는 거지. 그 중에서 관료를 뽑아 쓰는 겁니다. 사집단으로 넣는 거지. 어? 예, 15번 봅시다. 15번.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기역 리을에 대해 비판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아가 뭐 다음 두 번째 글이죠. 나아 글 기억년 디귿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유형원과 이제 정약용에 해당하는 걸 보라 그 얘기 같은데 봅시다. 기억 아래로는 농공상의 이 힘써 일하고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건 이제 아래에 농공상이 있고 위에는 사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차별을 둔다. 위아래 차별을 둔다.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의 권력과 경제력을 몰빵, 그죠? 집중시키고 피지배층과 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 둘 다 그래, 둘 다. 그죠? 아래에 이런 게 있고 위에로는 사가 있다. 둘 다, 그죠? 일단 뭐 여기서 정약용에서 이 부분에서도 언급이 있었죠. 그죠? 사를 재편하고자 했다. 어, 일단 뭐 여기서 위아래라는 얘기가 없었네. 그죠? 여기 위아래에 대한 얘기 없었죠. 여기서 이제 확실히 드러났고, 그죠? 일단 뭐 둘 다 확실히 뭐 있다. 두 사람 다 그랬으니까 유형원, 그다음 정약용 다 되고, 그다음에 산후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는 말이 이제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가더라도 지나친 농부라도 이제 자식을 그뭐 관직으로 뽑자. 음. 이건 정약용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있었고, 그죠? 농민과 상공인에서도 선사를 선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안 보여요. 그죠? 뭐 유형원이 뭐 농공상에서 사람을 뽑자라고 한 얘기가 있었나? 여기 사민 이건 사자죠. 네 개의 민을 말하는 거고 산업공상 네 개를 말하는 거고 요 사는 또 다른 지배 계층을 말하는 거죠. 이 사민은 요 네 가지 민을 말하는 거고
요 사가 요 숫자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서 이제 추천을 뽑자 얘기했고, 여기서는 뭐 사에서만 뽑자, 농에서 뽑자, 공에서 뽑자, 상에서 뽑자 이런 얘기를 아예 언급이 없었어요, 그죠? 응?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면 관료로 선발하자 그 얘기였으니까 사는 공상 누구든 뽑는 거로 보는 거네. 예? 유형원은 밑에서 유형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봅시다. 사와 민 다스린 자 사. 이때 사는 뭡니까? 그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를 말하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 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자. 사. 이사사라는 이사자죠. 정약용에 대한 얘기고, 둘 다 공통점이고, 어쨌든 유형원에 대해서는 뭐 농구에서도 사람을 뽑자라는 게 직접적인 언급 없었지만, 유형원은 뭐 일단은 능력만 뛰어나면, 도덕적 능력만 뛰어나면 뽑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정약용은 뭐 좀 사는 공상 중에서 사에서 더 많이 뽑자라는 얘기가 차별적이죠. 차별도 했었지만 유형원은 그런 차별도 없이 그냥 도덕적 능력만 뛰어나면 무슨 일을 하든 뽑자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 보면 이것도 뭐 농부라도 뽑자라는 거 둘 다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도덕적 능력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그렇겠죠. 서로 이제 도덕적으로 되려고 할 거고,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노비 포함이네, 노비 포함. 이때 이제 유형원은 노비를 폐지시키고 산업공상 요 네 가지 부류로 해가지고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뽑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모든 사람이 다 되지, 그죠? 노비제 폐지하고 이상한 직업군 다 날리고 결국은 모든 국민을 산업공상으로 나누고 거기서 이제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자라고 한 거고, 정약용은 아이 노비는 놔두고 산업공상 산업공상 중에 사에서 좀 많이 뽑고 그다음 농공상에서는 조금만 뽑자, 그죠? 조금만 뽑자, 배정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약용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죠? 모든이라고 했었으니까 노비 포함이죠. 그다음에 리을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양반과 상민? 양반과 상민? 이 구분은 엄연하니,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자는 얘기는 둘 다 안 했는데, 양반과 상민은 지금 양인과 천인으로 양천제에서 원래 법적으로는 이거 두 개고 사회적으로는 양인이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인과 상민 구분이 엄연하다고? 아니죠, 그죠? 신분제 동요하는 사회에서 뭐 일단 여기서부터 다 틀렸지.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일단 계속 봅시다.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분제를 완전히 뭐 맹신하는 사람이네요, 그죠? 이거 완전히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지배층의 을 재구성하자는 얘기잖아요. 지배층의 을 재구성하자. 왜? 양반이 세습을 하게 되니까, 양반 세습을 하게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죠? 응?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양인 누구에서나 과거에 응시해서 양반이 될 수 있었는 게 이제 어떤 법적으로는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됐다라는 거지, 그죠?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형원은 다 없애고 노비제까지 다 폐지시키고 모든 국민을 산업공상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뭐 사회에서 많이 뽑고 농에서 많이 뽑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뽑자. 그게 이제 그 유형원 얘기고, 정약용은 산업공상 중에 노비제도 분명히 유지되고, 노비제가 유지되고 산업공상 중에 사에서 좀 많이 뽑고 뭐 그다음에 상공에도 좀 주자 그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양반과 상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양반과 상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공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얘도 사는 공상, 얘다가 노비까지 구분하는 거지. 정약용은. 그래서 둘 다 해당하지 않네요. 그죠? 열어보면 되겠죠. 유형원은 기역과 리을, 기역과 리을은 안 되지. 안 되고 유형원은 니은과 디귿 동의하는데, 니은과 디귿 다 동의하는데, 동의하는데, 니은과 디귿 다 됩니다. 그죠? 유형어는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유형어는 니은에 동의하지. 이거 동의하지. 그 다음에 리을은 동의하지 않지. 그죠? 그 다음에 정약용은 니은과 니은과 정약용, 리을에는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약용은 기억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죠? 맞, 이제 디귿에 동의하지 않는다. 디귿은 모든 이에게라 그랬잖아요. 디귿은 모든 이에게라 그러니까 정약용은 노비는 안 쳐준다. 노비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오히려 더 조금 획기적인 거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거는 이 유형원이 더 좀 한 발 더 나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16번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보기에 대해 보인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봅시다. 이거 뭐 토마스 모어 얘기가 나오네.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유토피아.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모두가 일을 한다? 현실 국가에서는 모두가 일을 안 하나? 현실 국가에서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16세기 뭐 영국이었으니까 뭐 귀족이나 왕 같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음.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유토피아네요. 유토피아. 그죠?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사치는 안 부리고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이게 뭐야? 마찬가지네. 그죠? 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모두가 일을 한다면서. 뭐야? 노동을 면제받은 학자 계급이 있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이 학자 계급에서만 그러니까 학자 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 나오도록 하는데 성직과 권력층은 학자 계급에서만 나온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더하네. 이 유토피아라는 데 별로 뭐 좋은 것도 아니구만요. 봅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하다는 얘기죠. 그죠?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에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이런 일을 한다. 이런 학자 계급. 이건 뭐 양반이 이제 유교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조선시대 때. 학자 계급은 능력이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추천제.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계급으로 이제 환원.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돼. 뭐 연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노동계급으로 환원돼 버리는군요. 노동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일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좀 성과가 있어가지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가지고 뭐 학자가 됐다가 그때는 이제 일 안 하고 뭐 또 연구하는 것도 일로 보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좀 모두가 일한다고 볼 수는 있겠네. 그죠? 그런 게 유토피아다라는 거고 봅시다.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학자 계급이겠죠. 학자 계급.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선발을 어떻게 추천한다 그랬죠. 라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다. 가의 유학이 뭐였냐면 가의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 얘들이 뭐 군 면제를 했었죠. 벼슬을 하지 않는데 벼슬을 하지 않는데도 군 면제야. 그죠?
그다음에 나의 선사는, 그러니까 뭐 선발 과정을 거친다는 해서 선사는 선발을 하고 유학은 선발을 하는 게 아니죠. 얘들은 타고나거나 응? 돈으로 사는 거, 그죠? 상민층이 돈으로 산 거, 이게 이제 유학인 거지. 예, 그죠? 여기서 뭐 선사라는 거는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예비 관료인 선사니까 선발,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 선사를 선발했으니까 선사에 가깝네요. 맞죠?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노동을 면제받았나? 권력층, 관료? 성직적 관료층의 등의 권력층 이의 전력층은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관료가 노동을 면제받지만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 성직적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온다. 뭐야? 그러면 성직자 관료면은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는 거다. 아,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는다. 학자 계급이 노동을 면제받으니까 학자 계급 안에서 성직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권력층도 나오니까, 그죠? 성직자 관료가 아니더라도 학자 계급이면은 노동을 면제받는 거죠. 어쨌든 관료니까, 그럼 관료도 학자 계급이니까 학자 계급들은 면제받는다 그랬으니까 맞고,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세습되지 않지. 이제 세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에서 특별적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후의 양반과는 다르다. 가해 16세기 후에 16세기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16세기 이후에 세습적으로 차별적 특혜를 받았다. 그죠. 16세기 이후에 이제 얘들은 면제를 세습을 했으니까, 세습을 했으니까. 자, 16세기 양반들은 세습적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그죠? 다르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의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 계급이 이제 지배층이니까, 권력층이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집중을 시킨다. 권력과 경제력을 집중시킨다고 했었으니까 사집단, 그죠? 우월하다. 뭐 사집단과 그러니까 유형원이든 정약용이든 둘 다, 두 사람은, 그죠? 집중시키고 그다음 피지배층과 지배층을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 집중시키고자 한 유사하겠죠, 그죠? 여기서만 나오도록 했다. 근데 뭐 집중시키고자 한 거는 맞는데, 여기서 조금 유형원은 학자 계급 이제 사에서뿐만 아니라 농공사에서 다 마찬가지,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유사하다 하는 것뿐이에요. 똑같다라고는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유형원과 정약용 둘 다 농공사에서도 뽑습니다, 그죠? 그럼 뽑는 거는 좀 다르네. 요거랑 다른데, 지금 이제 학자 계급에 쓰면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이제 뭐 정치 권력을 여기 집중시킨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유사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는 공상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면 아무나 뽑는 게 유형원이고, 정경도 마찬가지죠. 농공사에서도 사람 뽑습니다. 근데 뭐 좀 유사하다는 거는 뭐가 유사하냐? 정치 권력이 여기 집중돼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좀 유사하다. 그래 본 거죠. 좀 애매하죠, 그죠, 이거. 별로 안 좋죠.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한다는 점에서, 이건 맞죠.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죠.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무슨 제사 지내고 뭐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양반으로, 이런 유학이들이, 호적상 유학들이, 그래서 유학 직역을 땄어. 호적에 뭐 이름 올렸어. 그래도 이름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유교적 의례를 준행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뭐 명절날 그죠? 응? 그막 전구등도 붙이고, 그다음에 뭐 문중 족보 이런 것들을 편입되고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형식이 돼야지만 어? 인정을 받는 거지, 그죠? 다른 거죠. 추천도 받는다는 점에서 그죠? 이건 다른 겁니다.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건데 이건 추천받는 게 아니죠. 이거 만약에 유학에서 추천받아서 양반 되는 건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그죠? 다르다.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고 응? 계급 간의 차등이 없나요? 계급 간의 차등이 있잖아요. 노동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동이 면제받는다. 차등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차등이 없음을 존재하지 않지. 차등이 있잖아. 그죠? 노동계급은 노동하고 학자계급은 노동 안 합니다. 그죠?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과 정약용과 똑같은 거지. 얘들도 차등 존재했죠. 두 사람 다 피지배층과 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 얘들도 마찬가지. 응? 일단 뭐 이 노동을 얘들이 안 하니까 노동을 면제받으니까 학자 계급은 노동을 면제받으니까 노동 계급은 뭐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차등이 없지 않죠. 확실한 차등이 있습니다. 그죠? 노동으로 봐서 17번 봅시다. 넘어갑시다. 뭐 쉽지 않기도 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17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가 어딨나? 직역 명칭으로 이제 굳어졌다.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명칭으로 굳어졌다. 직역 명칭으로 그죠? 직역 명칭으로 가훈으로 굳어졌다. 땅이 굳어졌다. 결심이 굳어졌다. 몸이 굳어졌다. 얼굴이 굳어졌다. 몸, 얼굴 다 틀렸고 대지 틀렸고 결심이냐 가훈이냐 응? 두 가지인데 1번이냐 3번인데 직역 명칭 이런 명칭으로 굳어졌다. 결심보다는 명칭이니까 가훈이랑 좀 가까운 느낌이 들죠. 그죠? 답 1번 결심 뭐 결심이 굳어졌다 보기보다는 가훈으로 굳어진 게 좀 이건 가깝죠. 이게 뭐 9월 모의고사라서 이렇게 조금 좀 뭐 조금 헷갈리는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헷갈리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가훈이랑 좀 비슷하다. 그죠? 조금 뭐 쉽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